2022년 12월 4일 일요일. 오늘은 음력으로 11월 11일입니다. 일이 내경은 날이에요. 오후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님의 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김해로 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로 가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11월 13일 음력으로 그때가 허경영 총재님의 탄광일이죠. 시인님의 탄광일인데 그 행사를 화요일 날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일반 지지자님들 당원님들이 이제 올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앞당겨서 하는데 나는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3년 전인가 2019년도 그때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촬영하는 드론이라 그러는가? 그걸 가지고 촬영할 때 내가 그때 있었고, 그때는 아마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기 전이었어요.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회 금지하고 이럴 때는 2020년 4.15 총선 전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오늘은 못 갔습니다만은 또 오늘 할아버지 제사니까 갈 수 없잖아요. 아마 이달 12월 25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 우리 김해 진례 영성센터장님께서 지금 장례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하여튼 유가원 단장님께서 이제 인솔하는 그 차를 타고 제가 아마 하늘궁에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일 되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에는 못 갔고 12월달에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나는 내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꼭 이제 알려서는 안 될 이야기는 그는 알릴 수는 없고 웬간한 거는 다 그대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어제 아래 이제 12월 2일 날 금요일 날 날씨가 추웠는데 추위가 이제 그다음 며칠 계속돼 가지고 하여튼 나는 양력 10월 중순쯤 들었을 때부터 이제 손끝이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손끝이 갈라지면 굉장히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은 굉장히 따갑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반창고를 이렇게 손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그것이 벌러진 것이 다물어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12월 2일 저녁 때쯤 되니까 이게 손끝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손바닥에도 그진 다 갈라지고 손끝 갈라지니까 손 전체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쉬고 이래 있으니까 어제 쉬고 오늘 쉬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아물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아픈 것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현재 낫는데 아마 또 이거 하여튼 속히 겨울이 지나가야 됩니다. 속히 겨울이 지나가야 되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하루속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를 정말 저 개인적으로라도 축원을 합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을 좀 해야만이 경제적으로 아직 좀 움직여질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국민 기본 배당금이 이제 나도 65세 이상이니까 국민 배당금 150만 원에다가 이제 건국수당 65세 이상에게는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또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건국수당 70만 원 더하면은 월 220만 원 나오는 데서 내 이제 공무원 연금을 또 조금 받으니까 그걸 합하면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그 박인수 선생님, 예, 그 연구하신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아메리카 대조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쓰신 그 57이라는 그 책을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쭉 강의하신 내용, 그 청경이라 그러죠.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외울 거는 외우고,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기를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라죠. 바라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기대가 크면은 또 실망이 크잖아요. 기대를 크게 걸었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안 갖죠.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이제 또 기분이 좋습니까? 아래 그 이제 그 포르투갈 전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제 그 12월 3일 어제 자정에 그 경기가 있었을 때에 1대1로 이제 김영권이 이제 한 골 넣고 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한 7, 80m를 혼자서 이제 드리블로 공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거기서 스페인 선수들이 7, 8명이 따라 붙었다고. 그러니까 축구 아마 선수가 12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골키퍼 한 사람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런데 11명이 이렇게 뛰는데 11명 중에서 8명이 손흥민을 이렇게 커버를 했다고 막 막았다 있단 말이야. 공을 이렇게 골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옆에까지 따라 붙었다고. 그런데 그걸 제키고 황희찬이한테 패스를 했는데 그것이 절묘하게 골인으로 이어졌을 때에 그거 됨으로써 이제 그 16강에도 진출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의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기쁘죠. 기쁘고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한 장면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신인님께서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줬고 우리 한국 선수에게도 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좀 더 욕심을 내면은 브라질하고도 브라질 그 주전 멤버들이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뭐 그분하고 그분들의 이제 부모님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하여튼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브라질하고 경기에서도 우리가 선전하기를 바라고, 혹시 또 이제 브라질 해가지고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일본에서도 크로아티아인가 뭐 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은 4강전에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또 이제 붙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 되면은 참 진짜 큰 집하고 작은 집과의 싸움이 되는데 우리는 큰 집이고, 일본은 우리나라 우리 이제 같은 민족이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같은 형제잖아. 그런데 그 백제의 한 일부분이 이제 일본이었는데 백제가 망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거래를 끊고 자기들이 역사를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고조선 시대 백제가 망할 때가 663년인가 아마 동강 전투에서 망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큰 역사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한 1만 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분리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다고. 한 1400, 500년밖에 안 되거든. 그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작은 집이라고. 그래서 큰 집과 작은 집과의 관계가 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잠바를 2배 입으니까
전혀 추운 줄은 모르겠습니다. 내같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아마 그 옷장사는 다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겉에 있는 잠바는 그 우리네 그 강서 수도사업소 같이 근무할 때 그 오모모씨라고 있어요. 내보고 항상 김주사라 안 부르고 또 딴 사람들은 다 내보고 김주사라 부르는데 이 사람만은 특이하게 내보고는 상제님이라고 불러요. 상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늘 강정산에 대한 그 말을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모모시에 이제 그 차를 타고 내가 출퇴근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뭐 차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은 나는 언제나 이제 기성전 결로서는 강정산에 마쳤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강정산 상제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보고는 이제 상제님이라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입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버리기 일보 직전에 그럼 내가 입겠다 해서 지금 입었는데, 요즘처럼 추울 때는 이렇게 입으면 따십니다. 그리고 잠바를 두 개 입었는데, 이 잠바는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우리 회사에 이제 김모모 씨라고 내하고 또 친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이 잠바를 막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아보니까 막 깨끗한 건데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내가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옷은 1년 가봐야 거의 사지 않습니다. 거의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래 있다 보면은 정말 그 음식도 많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이 버려요. 차마 그것은 내가 먹지 못하지. 뭐 근데 옷도 거의 새 옷들도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버려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몰라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같으면은 참 진짜 그 쓰레기통에 막 버리는 음식을 먹겠지만은 막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아니야. 그 볼 때에 진짜 그 멀쩡히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버려요. 그런 것도 봅니다. 뭐 그런 거는 보는데, 옷은 뭐 입어도 될 만해서 입고 그렇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아래 총재님과 신인님과 총재님과 이제 뭐 아주 나도 예상치도 않게 통화를 내가 먼저 했는데, 통화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양주시청 그 도로가에서 뭐가 우편물이 왔더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게 아마 그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는데 차마 공개하지 못할 것은 그렇고, 아마 나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영상 기록을 봐야 될 때, 그때 내가 신인님과 그 양주시청 도로가에서 온 것 때문에 전화를 했구나 이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기록을 남겨봅니다.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고, 또한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 것도 진짜 멀지 않다는 것을 내가 거의 느끼거든요. 거의 느껴요. 그럼 멀지 않다. 오늘 그 모처럼 그 라나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라나 회장님이 내하고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라나 회장님, 그 박인수 선생님, 뭐 최서원님,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그 내하고 나이가 또 동갑인 사람이 윤창중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많은 오해도 받고,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뭐 성추행 문제로 많은 그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분은 상당히 박식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 단 하면 되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안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박식하신 분인데 지금 어제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 그 방송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대구 달성군 유구읍 쌍계리에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에 지금 어제 갔더라고. 어제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된 것을 일부 2부로 해가지고 내가 다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 현장에 정치에 이제 재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지지자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세요 이런 그 모임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 측근이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내가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모든 그것을 다 들어보면은 아마 이분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막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것이 측근을 한 사람만 두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변혜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창구가 5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창구가 15,000명이에요. 15,000명의 대통령 대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이제 바로 직보가 되니까 그 진짜 아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유영하 한 사람만 창구로 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는 거예요. 김한수 맨 처음에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밝힌 그 태블릿의 주인은 김한수 거예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건데 김한수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했다고. 같은 사무실을 같이 썼다고. 그리고 이제 강용석 씨라고 가로세로의 강용석 씨, 김세의 씨 이분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자꾸 막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같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요. 유영하가.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밝히는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별 기대를 안 걸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좋은데 별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12월 며칠 전이죠. 11월 29일 날 그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하기 전에 채널 A에서 태블릿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 최순실 거라고 하는 태블릿이 사실상은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다. 저기 김한수 거고 또는 이제 하나는 제1 태블릿은 김한수 거고 제2 태블릿 것은 최서원의 이제 그 격리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채널 A에서 일부 2부로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채널 A는 조중동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완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좀 이렇게 여당 편이란 말이야. 그런데 동아일보는 채널 A에서는 이것을 보도를 했다고요. 보도를 했고 이동환 변호사가 11월 29일 날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YTN이라든지 이제 한 언론기관 한 10군데서 왔는데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안 하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참 진짜 뭐 어떤 큰데 불이 났는데도 이걸 뭐 전혀 언론 방송에서,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전혀 보도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은 큰 대세의 흐름은 언젠간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7일 날, 오늘이 4일이니까 5, 6, 7,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마 6일 날이 아마 우리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이죠. 7일 날 변희재 미디어 대표 고문하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최대집, 그리고 김용민 박사, 이 네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파워가 세요. 셉니다. 김용민 씨하고 안진걸 소장, 변희재 씨, 이분들은 핵심,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입니다. 세력이에요. 뭐 아직까지 변희재, 김용민, 안진걸, 최대집, 이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또 나중에는 알아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라나 회장님이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했더라고요. 라나 회장님이 이제 그동안 수술을 하셨고, 수술 결과는 좋고,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엄청 좋은 정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언론이 썩었으니까 그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바이든이 가짜다, 이 이야기를 그분이 자주 해요. 자주 하고, 요즘은 안 하니까 나도 이제 뭐 긴가민가 하는 상태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이제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겠죠. 하고 하여튼 미국은 또 문제입니다. 애리조나 주인가, 이게 내가 미국 그 중간선거 끝난 지가 없는데 아직까지 개표한다니까,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 민주주의 나라가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인구 해봐야 1,000만 명도 안 된다 그러던데, 애리조나 주에, 한 주에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된다 그래요. 한 700만 명인가, 내가 그래 알았는데, 검색을 한다면서 자꾸 잊어버려서 안 하고 있는데, 그 주에 지금 미국 중간선거 끝난 지가 언제냐고,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개표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냐고.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때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때에 붙었을 때에 그 부정선거인 것을 또 밝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막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라나 회장님이 좀 방송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박윤수 선생님은 한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특이하게 많이 하신 분이라고. 금석 글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자 있잖아요. 한자의 그 기원, 한자가 어떻게 바뀌어 왔다는 거, 그리고 동국정운과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양자물리학과 사주와 양자물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또 하셨고, 현대미술사에도 또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여왕개미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딱 그분이 맞는 말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댓글을 달아요. 허경영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허경영 세계 황제 시대가 온다,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다는데, 일단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다 봐야 되고, 그래야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이 동네 주변에 내가 뭐 다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 자전거방 오래 하시다가 지금 나이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84살인가 돼가지고 이제 자전거방 가게 안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들도 내를 알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허리를
못 쓰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 어린애들 그 끌고 다니는 구루마 있잖아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 알고 가꾼 거랍니다. 아이고 아저씨 때문에 동네가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저씨 이런 분들도 있고 앞에 아주머니들도 있고 뭐 옆집 아주머니들도 다 알죠. 아는데 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이재명 하면 빨갱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재명 하면 이재명 그 빨갱이 이렇게 해요. 첫 마디가 그래요. 그런데 내하고 무슨 또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은 전혀 내하고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내가 2020년 4.15 총선 때에 저 아미동 부산시 서구 아미동이 있습니다. 아미동 저 산 꼭대기에 보면은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발하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발사 하는 말이 자기는 뭐 내가 보니까 만물박사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내 틀어놓고 이제 그 이발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기가 이제 만물박사라. 그런데 딱 하는 말이 허경영이라니까 이 사람은 미친 개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알렸는데도 내 앞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면 내가 또 나도 미친 개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싸움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웃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발하고 이발비 지급하고 뭐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하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반응이 다 이렇게 틀려요. 좀 조롱하다시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경영 이렇게 총재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뭐 선거 때마다 노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 공약이 참 좋았는데 좋아서 내가 그 허경영 총재님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오래 못 가는 것은 사실이고 대한민국에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로 따진다고 보면 돼요. 나는 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장면 정부가 한 9개월 갔고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한 8개월 했듯이 그렇게 단명으로 이제 거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 윤창중 씨도 그래 이야기를 해요. 6개월 앞으로 6개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6월로 이래 보는데 그 전에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 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든지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역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생각이 없어요. 물론 내가 태어날 때가 1956년도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 부흥시킬 그런 때니까 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때예요. 내가 이제 14세 때 15세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오늘 박영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중학교가 경기중학교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서울중학교, 세 번째가 경복중학교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경기중학교 교복 색깔이 다 틀려. 그 당시에 나는 뭐 서울에 살지는 않았지만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그 중학교 가기 위해서 가요 공부를 엄청 시켰다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시켰다고.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부산도 제일 좋은 중학교가 부산에는 두 개였다고. 그 경남중학교, 토성동에 있는 경남중학교하고 저기 초량시장 위에 있는 부산중학교하고 두 개였어요. 그 부산중학교, 경남중학교 가면은 막 힘 빡 주고 말이지. 그 교복 색깔이 틀려요. 우리 경남중학교 보면은 여기 이제 소매에 보면은 하얀 줄이 두 줄 꺼 있다. 그걸 멀리서 봐도 알아요. 아, 저 경남중학교다 그러면 와 천재다 이래서고 말이지.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막 그랬어요. 여학생들은 이제 경남여중하고 부산여중, 우리 고모가 부산여중 다녔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산여중, 여자는 부산여중, 경남여중, 남자는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다니면은 막 어깨 힘 빡 주고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가게 되고 또 좋은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고대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냐,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은 봉급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다 말이야. 이게 목적이 그거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파르타식 그런 교육을 엄청 했었다고요. 아까 아침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야, 공부를 이렇게 했어야 되나?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런 주입식 교육 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그런 데에서 떨어지고 나면 인생 낙오자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바른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려면은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자연히 이제 세계의 인류 역사상에 이제 뛰어난 고전 작품도 직접 읽기도 하고 그런 작품을 읽은 분이 이제 김명수 교수님이고 김명수 교수님의 사상의 엑기스를 내가 이제 내 것으로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자기가 참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남을 가장 잘 되게 해주느냐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되는 거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독교를 기독교를 모르고서는 세계 인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기독교는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서 파워가 있는 나라는 틀림없고 그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이제 취임 선서를 하듯이 했는데 그 성경책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주역도 무시할 수 없고 천부경도 무시할 수 없고 서양 이쪽에서는 유럽, 미국 이런 역사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 가톨릭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예수단 말이야. 그럼 이 예수의 정신이 뭔가, 예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가,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침착을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 고영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면은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데 가는 그것을 내가 느꼈고,
그렇게 하기를 또 완전히 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류 역사상 예수가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예수가 나오고 난 이후로 이때까지 뭐 그 천주교, 구교라 그러죠. 천주교 또 신교 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하기도 하고 기독교라 하기도 하는데, 그 신앙을 한 사람이 아마 수천억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주일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그 신도들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한파에 보면은 신천지라고 있어요. 신천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모이는데, 1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신천지가 지금 지난 대선 때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할 때 참가한 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보니까, 자기도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으로 나갈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경선 때, 이거 신천지 비밀 조직이 대단하다고. 이 표를 자기가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허가를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뭐 신천지도 보면은, 이만희지, 교주가. 이만희가 이제 자기가 예수와 영적으로 이제 제 1번이다. 하나가 된다. 이제 이러는데, 내가 보면은 참,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뭐 신천지도 예수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 뭐 노자 공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지 간에 뭐 사입이라든지 또는 뭐 정통이라든지 간에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뭐 예수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수천억 명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봐야 먼지도 안 돼. 거기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배울 게 없다 그러잖아. 미국에서 배울 거라고 해봐야 무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가 봐.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에서 말이야 김정은이가 지금 뭐 미사일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거 5분만 하면은 완전히 스탑을 되는,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만들었는가 봐,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 대단하지, 우주군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 다, 그런 거 만드는 거는 분별지단 말이야, 분별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극복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러거든. 미국에서는 하나 기특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미국 국회의사당 위에 그 별을 품은 여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하나 기특하지. 나머지는 뭐, 그게 영적으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탕이 무슨 우리나라처럼 신교, 천부경, 불교, 유교, 도교 이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은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원래 신교가 있단 말이야. 원래 원뿌리가 신교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가 또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고 있단 말이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국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는 신인님이 지금 내려와 있는 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1,000만 명을 이제 수확을 한다는데 제일 많은 땅이 한국이다 말이에요. 한반도라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깜빡 죽는다고, 주여 이랬다고. 지금 신천지 신도들 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 명 그 가운데 이제 든다.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앞 세상에 여봐라 하고 이제 잘 산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잘못 배워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꿈을 깨야죠. 하여튼 그런 거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그 기독교와의 이제 사투를 처절하게 겪다 보니까 참 정말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이 딱 맞는 말이야.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고 강정산이 말했다시피 이 천지의 홍은에 천지 부모의 그 넓은 은혜에 보답한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기독교를 진짜 정말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구제하려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구제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뜻을 품고 움직이다 보니까 뭐 자연히 이제 뭐 불교의 뭐 가르침 이런 거는 뭐 자연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라. 자연적으로 서로 통하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강정산의 이제 또 가르침도 또 많이 듣고 그래도 이제 뭔가 부족함이 뭔가 안 되는 거야. 또 이제 뭐 또 강정산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차마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정산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신인님으로 내려온다고 알려준 하나의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이래 보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 한 끝에 이제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허경영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신인님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흐름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볼 때에 내 유튜브가 지금 현재 한 3년째 해가지고 10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1100개 가까이 이제 가는데 거기서 전부 다 없어져도 좋은데 딱 내가 2개를 남기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2020년 4월 15일 날 밤에 4.15 총선 끝나고 난 밤에 내가 한 방송이 한 30분 있어요. 그리고 금년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 3월 10일 날 내가 한 방송이 있다고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 2개는 내가 꼭 이제 딴 거는 다 없어져도 좋은데 그거는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모두가 참패하고 이번 대선에도 떨어졌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은 참 신인이시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3구 대선 때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뭐 이 가짜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총선에서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분들의 이제 원 기초 바닥이 뭐냐? 뭐냐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좀 이렇게 얕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뭐 1776년 건국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얼마나 미국에도 날고 비고 뛰는 사람들이 많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다 이러면 껌뻑 죽잖아. 하버드 대학교 뭐 MIT 공대 미국에 뭐 인류 대학교가 오죽이나 많으냐고. 뉴욕 대학도 있고 뭐 엄청 좋은 대학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받은 사람만 해도 여러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몇 억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못 와봐요. 먼지 티끌밖에 안 돼. 아무것도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약하다는 것은 뭐냐?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다고.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다고. 밑바탕은 뭐냐?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말 그만하고 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에게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제일 논평을 잘하는 분이 변희재님이에요. 변희재님께서 이제 제일 논평을 잘하시고, 뭐 지금 보면 이제 강신업 씨라고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대기 이제 누구 말도 빨아주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 보면 뭐 아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쏙 들게 하니까 뭐 강신은 말대로 그런 다 되니까 아마 대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게 되겠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여튼 지금 그 과정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야. 대동아 전쟁 때에 원자탄 하나 터져버리면은 전세가 완전히 끝나버리잖아. 그렇듯이 원자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아마 허경영 원자탄이 좀 있으면 터진다고. 반드시 터진다고. 터져가지고 전 국민들이 허경영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이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막고 이래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조만간에.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이렇게 불로유, 이제 오늘도 나도 어제 또 사가지고 다시 이제 실험을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또 실험하라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도 했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제사가 있으니까 우리 고모님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진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가지고 한번 붙여보고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하고 뭐 하면 하는 경우 말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점차 알려지게 된다고. 주변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큰 영향이 되고 뭐 세슘 문제, 일본 앞바다의 세슘 문제 이런 것도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재님께서 재심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정말 그 진실이 이제 바른 대로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전화위복이 되고 사표 규정이 돼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고 참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양아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진짜 보좌관을 직접 하셨다.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상파, KBS, MBC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아마 이렇게 초청받아서 대담을 할 때에 아마 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총재님을 한번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조만간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허경영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전 국민들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허경영 총재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그런 일이 뭔가가 터진다고. 알 수는 없지만 터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확신을 하죠. 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그 불로유를 보고 믿고 그러진 않아. 그 이전부터 2016년도 내가 9월 30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그때 처음으로 지지 발언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흔들리는 게 없어요. 왜냐? 나는 정말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 서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좀 심한 말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오해를 하면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못해요. 말을 많이 못합니다.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또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거는 차후에 이제 이렇게 해야죠. 신천지 그 믿는 사람들, 지금 신천지 믿어가지고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지금 국가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될 문제가 안 되잖아,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딴 것도 있어요. 자, 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교 통합, 초종교, 여기에 대해서 목숨 바치고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야말로 참 신인이시다 하는 것을 전혀 나는 믿어 심지 않고 또 반드시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것이 거의 가깝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죠. 자,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우연찮게 말이지 그게 호반에서 만난 사람 이 노래가 그렇게
내가 마음이 땡길 때가 있어요. 노래가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사랑하는 그대예요. 어떨 때는 또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뭐 어떨 때는 양희은 노래에 또 노래가 있어요. 거기 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는 양희은의 내님은 사랑은 이 노래를 또 내가 한동안 좋아하면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불러요. 부르고 이제 또 다음 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제 항구의 사랑도 또 마음이 와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항구의 사랑도 한 두 달 이렇게 잘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또 산장의 여인,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도 이렇게 잘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최양숙의 이제 호반에서 맞는 사람 이 노래를 마음에 와닿고 이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불러봅니다. 잠바 두 개를 드니까 굉장히 따시긴 한데 좀 몸이 좀 드네요. 가사를 맨 처음에는 그 패티김이 부르는 걸 들어보니까 바닷물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 또 가수들이 들은 걸 보니까 파란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이 아니고 파란물이 같더라고. 그러니까 호수에 있는 그 물이 파랗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잔잔한 호숫가의 어느 날 처음 이제 그들을 그 만난 날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고 또 꿈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슬픔과 괴로움만 이제 나에게 남겨주었다. 그리고 호반을 스치는 그 바람 소리가 슬프다. 이제 이런 기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아침에 그 상록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연이 신영균님하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최은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최은희님 젊었을 때니까 1900 작품이 1961년 작품인가 상록수가. 그때 정말 그 미인이시대요. 나는 최은희님께서 미인이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제 최근에 볼 때는 그 북한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오고 하는 신상옥 감독이고 오수미하고 같이 이제 그 불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별로였는데 그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정말 그 미인이시대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래 보면은 정말 그 아름다울 때가 있더라고. 정말 미인이시고 정말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영화 배우라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그 상록수 보면서 또 호반에서 만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신영균 씨나 그 최은희 씨 이런 분들은 그 처음에 그 딴따라 이제 영화 배우 할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박근영 씨도 그렇고 뭐 저 서석현 씨인가 서인석이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가 먹다가 밥상을 집어 엎어버렸거든. 네가 딴따라 하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서인석 씨라고 있어요. 그랬는데 서인석 씨는 70년대단 말이에요. 70년대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어느 학교 가느냐 그러니까 영어 이렇게 말을 좀 허려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영문학교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극학과니까 딴따라거든. 그러니까 막 같이 부자간에 밥을 먹다가도 밥상을 뒤로 엎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게 70년대인데 최은희 씨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 6.25 전에 영화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마 머리를 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치워버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잖아. 그럼 신발이 없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그래 하고 싶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거든.
그 신영준 씨도 서울대학교 그 치대 나온 사람이고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도 연기를 그리 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연기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듯이 내 역시 마찬가지라고. 내 역시 그 사람들 열정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강하게 기독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대한민국의 5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먼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40억 인구가 전 세계에 있는데 40억 인구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거야. 그래가 안 되거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면은 아담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야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든지 간에 다 살려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내 뜻이었으니까.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알고 허경영 신인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간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하여튼 오늘 그 최은희님께서 뭐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휴대폰 있으면은 뭐 옛날 고전 영화도 다 볼 수가 있고 이래서 올렸고, 조금 전에 그 어느 여대생의 고백을 좀 보다가 좀 말았는데 또 마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보면서 참 그 사랑의 힘이다. 상록수 보면은 최영신과 박동혁이지. 예, 그런데 그 역할로는 신영균하고 최은희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농촌 계몽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이 역사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나도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날 사랑이 싹트면서 꿈이 시작되던 날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타우린 정열 뒤에 고독이 흐느끼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타우린 정열 뒤엔 고독이 흐느끼네. 허경영